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일어나는 이 상황은 그야말로 정변에 가깝습니다. 정변. 조선시대의 4대 사화, 무오, 갑자, 기묘, 을사, 그것의 견줄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와 비슷해요.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감옥에 갔었죠. 지금도 그 비슷한 상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조금 작은 듯 하지만 그러나 성격은 거의 흡사하죠. 정변입니다. 정변. 이 정변에서 승리한 쪽과 승리하지 못한 쪽은 엄청난 어떤 정치적 부침을 이렇게 거듭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요. 윤 대통령이 이제 원래 그 계엄이 성공하자면은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바로 그 부정선거인데요. 그 스탑 더 스틸. 그게 성공을 이제 하면은 대통령의 계엄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뭐 자리 보존도 뭐 당연히 가능하고, 탄핵도 안 됐을 것 같고요. 탄핵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다 하더라도, 헌재가 인용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정선거 이슈는 미국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뭔가 주도적으로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어떤 결론을 내야지만이 이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 대상은 결국 이제 중국 카르텔 이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제 규명된 것도 없고 의혹은 무성합니다만 하나도 국가기관에서 그걸 제대로 밝힌 적도 없고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의 손을 들어준 적도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뭐 검찰 경찰은 뭐 수사도 거의 안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무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해결된 게.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나서 이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현상 가운데 전한길 씨도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전한길의 등장, 이거는 스탑 더 스틸 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인용되고 나서는 윤신당, 윤 대통령은 끝나지 않았다.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 윤 대통령은 돌아온다. 다시 대통령 윤석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현재 감옥에 있죠. 옥중에서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통령도 스스로 뭐 5년 하나 3년 하나 그게 그거다. 나는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선언했고요. 자, 거기에 힘을 받아가지고 지금 윤신당에 대한 목소리도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로 2030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인물이 되겠죠. 현재는 스탑 더 스틸의 새로운 운동의 한 영역을 구축했다라고 평가되는 전한길 전 역사 강사로서 일타 강사였던 이 전한길 씨 최근 동향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윤신당의 핵심 인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특히 이 전한길 씨 현재 석 달 넘게 경찰 보호받으며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 JTBC에서 전한길 씨도 지금 까고 있죠. 전한길 씨 선관위 앞 대선 불복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 이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지금 될 것이기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보장 장치, 어떤 그 예방 장치가 없다 그러면은 이번 대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벌써 던지고 있죠. 자, 전한길 씨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들, 선거 규칙 개정 요구를 만약에 안 받아준다면은 6.3 대통령 선거 보이콧해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역사 강사로 있으면서도 틈틈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격적으로 나섰던 겁니다. 부정선거가 배경에 되지 않고는 이렇게 나설 수가 없어요. 결국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이영돈 PD가 만든 그 다큐 그걸 또 계기로 이 두 사람이 또 서로 연대하는 그런 모양도 이렇게 모양새도 보이던데 아무튼 여기서 주장하는 것들이 그 기존의 그 부방대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국투본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장했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자, 이것을 이제 국민적으로 널리 이렇게 전파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결론을 내자면 결국에는 국가기관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요즘은 이 부정선거 수사를 과거에는 검찰이 했는데 요즘은 경찰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것을 갖고 뭔가 이렇게 결론을 법원에서 내줘야지만이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아직 못 밟고 있는 거죠. 자, 목숨 겁니다. 저는 투신할 생각도 있습니다. 63빌딩 뛰어내릴 그럴 용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이번만큼은 정말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어떤 전투력이고 돌파력, 추진력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진작에 정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죠. 자, 세 번째 신변 보호 신청 석 달째 유지. 이 전환기를 위협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제 날아온다 그래요. 뭐 이메일이라든가 등등 그런 SNS를 통해서 전환기를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신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자, 전환기실 신변 보호 1차 1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2차 3월 6일에서 4월 5일 한 달이네요. 3차 4월 6일에서 5월 5일 한 달씩 이렇게 이제 끊어서 가고 있습니다. 전환기일시 신변보호, 출퇴근 시간대 순찰자 1대, 2명, 스마트워치 이런 식으로 3차는 현재 공개 불가, 신변보호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박성 이메일 사유라지만 적절성을 놓고 지금 야권에서 특히 야권도 없죠. 지금은 민주당에서 지금 태클을 걸고 있죠.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원칙 따라 결정한 것이다. 보호 내용 확인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전환길 씨는 이런 식으로 스탑 더 스틸을 외치면서 지금 모든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희생시키고 있는 거죠. 일타 강사 수입이 1년에 뭐 100억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100억 넘고 이런 거 아시죠? 그걸 지금 포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일타 강사도 못 돼. 이제 저기 대형 그 인터넷 학원들에서 이 채용 안 할 겁니다. 이미 정파적 인물로 낙인을 찍혀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제 선택한 이 길, 여기에 이제 끝장을 보겠다라는 게 이 전환길 씨죠. 정말 대단한 패기와 용기, 기질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나중 최종적으로 웃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갖고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하여튼. 자, 이번에는 이거는 또 다른 면에서요. 남성 쪽에는 전환길이면 여성에는 이 김계리입니다. 두 사람 다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뭐 옹골찬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있고 강성이다, 강골이다, 그리고 전투력이 있다, 그래 폭발력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거의 이제 흡사한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요, 윤신당 유보 김계리, 친윤 윤상현 등의 욕설을 했다 그러네요. 이 정말 뜻밖의 이야기인데 뭔가 제가 알아보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 수 있겠어요. 현재 윤어게인의 핵심 인물이 바로 이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가 유보한 김계리 변호사가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로 비난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주변에 강성 세력이 신당 창당을 놓고 분열한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 일어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급했는데요.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25일 공개한 통화 녹취에서 김계리 변호사는 한 우파 유튜버에게 윤상현이 내가 윤심이다. 윤의계인의 적통자가 바로 나 윤상현이다. 이 지랄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 XX 하고 있다는데 지랄이겠죠. 자, 윤상현 의원이 기자들의 대선 출마 관련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주변에서 윤의계인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할 사람은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은 나 윤상현 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김계리 변호사가 태클을 거는 거죠. 또 이 김계리 변호사는 석동현 변호사 대통령과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죠. 에 대해서도 석 변호사를 이번에 잘라내려고 한다. 국민 변호인단은 배의철 변호사가 만든 것이고 석동현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단장을 세운 것뿐이다. 그냥 뭐 얼굴 마담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XX놈이
배의철이 다 한 건데 중요한 사람이 나오면 이건 내가 해야지, 저건 내가 해야지 했다며 너무 황당해서 저 XX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말로 뻘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 XX가 뭔지 아시겠죠? 그 욕이죠. 욕설을 한 거죠. 자, 국민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바로 그 단체죠. 가장 윤 대통령과 합치율이 거의 이제 90% 이상, 100%는 뭐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보면요. 윤 대통령의 뜻과 거의 90% 일치하는 그런 단체로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 어게인 행진을 이끈 자유대학의 활동이 정치권에서 소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얘네들을 끄떡이지 말아야겠다. 이 불씨를 끄떡이면 안 된다. 우리는 현재 체제 전쟁 중인데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이런 전쟁 중인데 얘네들을 그냥 죽일 수 없다. 얘네들이 지금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도 의중이 이번에 신당을 대선 무렵에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오해도 살 수 있고 대선에 또 악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그걸 말렸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근데 지금 봐서는요, 대선 끝나고 나면 이 신당이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때부터 이제 이 선거판에 이제 뛰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대단한 두 사람, 남성 쪽에서는 전한길, 여성 쪽에서는 김계리, 이 두 사람이 앞으로 풍운하가 과연 될 수가 있을까? 거대한 전국의 흐름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큰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저기 김계리, 전한길 이 사람들이 다 연대를 할 수 있을지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정치라는 게 너무도 복잡해가지고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한길이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광화문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것부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하면서도 황교안이라든가 민경호강으로 같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영돈 PD 등과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다 정치죠. 정치는 그래서 파벌이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종교도 그 비슷한 파벌이 있죠.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파벌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끝없이 많은 파벌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이 통합을 잘하는 가장 큰 그릇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인물, 그런 정파, 그런 어떤 정당, 그런 정치 세력, 그런 정치 집단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큰 그릇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분열하고 쪼개집니다. 이게 정치거든요. 지금 보면 같은 입장인데도 가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한 살림 차리잖아요. 따로 조직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도권 다툼이 있고요. 그게 정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 후원금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관리되느냐, 어떤 식으로 또 활용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고 해서 정말 천하통일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어느 쪽이 더 크고 작고 이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명히 목표는 같을진데도 다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죠.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김계리 변호사, 전한길 자, 운동가라 그래 얘기 되겠죠. 이제는 아스팔트 운동가. 자, 이 두 사람 앞에 큰 행운과 영광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